자, 그러면은 2020년 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문제인 일반 해설 강의보다 강의가 한 개씩 더 늘어나겠죠? 전 5문제씩 풀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 해설 강의는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쭉 그냥 푸는 거 구경시켜드린 해설 강의는 이제 하지 않아요. 옛날엔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시험 문제 또는 관련 이론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시험 문제를 드릴링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추려서 스킵 하시면서 보시고, 공부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특정 문제가 안 풀리시는 분들은 그 구간만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은 25문제도 나오지만 오지선다죠. 찍었을 때 당첨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 풀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운동마찰 계수가 나와 있네요. 자, 운동마찰 계수가 나와 있고요. 얼음판 위에서 물차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서 정지했대요. 이거는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지? 마찰력이 존재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 물체의 이동거리 몇 미터인가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두 가지로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역학을 출제 의도로 가지고 있고, 또는 라그랑주 역학. 별거 없고요. 얘는 힘을 분석하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힘을 분석해서 풀어도 상관없고요. 또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옛날에 제가 이거 해설강의 두 번째 올리는 거죠. 옛날에 풀어봤을 때 두 가지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의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라그랑주 역학을 쓰는 방법이에요. 바로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파악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역시 2분의 1 mv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정지했다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바로 마찰력에 해준 1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찰력은 우리가 되게 mu n, 즉 mu mg라고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의 이동거리를 우리가 빠르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S는 2 mu g분의 v 제곱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넣어주는 거죠. 2 곱하기 0.1 곱하기 10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25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2.5.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뭐 AT 그래프 VT 그래프 그리셔가지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VT 그래프 그리셔서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뭘로 풀든 뭐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뭐 편하신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조금 더 빠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1번은 뭐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1번 같은 거는 어지간해서는 해설 강의 안 하는 게 나은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죠. 수평한 책상 위에서 질량 2kg인 물체 A가 질량 4kg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돼서 반지름 10cm의 등속 원운동. 자, 등속 원운동 나왔네. 등속 원운동 죄송합니다. 등속 원운동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 뭡니까? 바로 등속 원운동의 이 힘. 주기. 주기는 어떻게 돼? 원운동에서 주기는 T는 V분의 2πr. 요 각속도에 대한 표현도 알고 있어야죠.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서 지금 이 A가 등속 원운동 하는데, 이 구심력은 누가 제공해 주는 거야? 바로 이 B에 의한 중력이 제공해 주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몇입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은 4 곱하기 10이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구심 가속도가 되는 거지? 구심 가속도. 얘는 뭐 어떻게 돼? 구심 가속도니까 m a. 얘는 이제 구심 가속도고, 얘는 a의 질량이 되겠죠? a 질량은 2고, 그럼 이거 위에 거 쓸 필요도 없네. 그냥 a 구심 가속도 나오지? 답은 20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답이 둘 다 1번이니? 불안하게. 이러면 우리는 OMR 카드 틀 때 상당히 불안해지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2번 문제 레퍼런스는 뭐 일반 물리학책 보셔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7차 교육과정 물리 2에서 단골 문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문제죠.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심력을 제공하는 힘은 바로 B의 중력이다. B에 작용한 중력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융철 상수가 100인 융철의 질량 11kg 추를 연결하고 20cm, 자, 단위 조심하세요. 미터고 센티미터죠. 단위를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추의 속력. 융철의 길이가 평형 상태로 되었을 때 추의 속력은, 자, 얘는 융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체가 이렇게 있는 건데 K가 있겠죠. 얘를 쭉 잡아당겨서 몇 미터만큼 0.2미터만큼 당긴 다음에 놓았을 때 진동하잖아요. 그쵸? 근데 융철의 길이가 평형 상태일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끝부분에서 뭐가 맥시멈이지? 바로 가속도와 힘이 뭐가 돼?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속도는 어떻게 해? 속도는 미니멈 0이 되지? 가운데서는 힘과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속도가 맥시멈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바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고, 이 운동 에너지는 누가 제공해줘? 바로 융철의 복원력이 제공해준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쉬워지죠? 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워지는 거죠? 그럼 v는 어떻게 돼? v 2분의 1은 약분되고 루트 n분의 k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이동거리 곱해주면 되잖아. 됐지? x는 어떻게 돼? 잡아당긴 길이니까 0.2고 질량은 1kg 그리고 융철상은 100이지? 답은 2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 융철 운동의 이 원리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n분의 k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 n분의 k. n분의 k를 뭐라고 부르지? 바로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표현이 되죠. 얘는 오메가입니다. 얘는 오메가입니다. 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융철 운동에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고 주기는 2파이 루트 몽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시험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문제예요. 복잡하지도 않고 깔끔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시는데 딱히 지장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처음은 쉽습니다. 자, 수평면과 30도의 경사를 가진 빗면이 놓인 질량체 M, 물체의 빗면에 평행 방향 힘 F를 가했더니 정지해 있다. 자, 정지해 있다는 건 뭔 의미예요? 정지해 있다는 건 바로 알짜 힘이 0이다. 즉 관성운동,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 상태이다. 알짜 힘이 0이라는 사실만 힌트로 주고 있는 거죠. 자, 빗면이 60도로 증가할 때 물체가 정지해 있기 위해 빗면이 평행으로 가해줘야 될 힘은,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첫 번째 상황에서 힘을 한번 중력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중력은 좀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면은 이 중력을 이 방향이랑 이 방향으로 쪼개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건 수직 항력이 될 테고 얘는 이 F랑 비교해주는 힘이 되겠죠. 그럼 F는 어떻게 돼? mg 사인 30이지? 사인 30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여기에 이 물체는 이 위쪽으로 F는 mg 사인 30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에 사인 30을 곱해준 만큼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빗면의 경사각이 갑자기 60도로 증가한대. 갑자기 60도로 증가한대.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게 경사가 60도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야? 60도로 쭉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받는 중력에 의한 그 내려가려는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쵸?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중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중력 자체를 사인 30도분의 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60도로 바뀌었을 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해보면 바로 mg 사인 30도가 되는 거고요. 얘가 바로 60도로 바뀌었을 때, 60도지. 60도로 바뀌었을 때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 mg는 사인 30분의 f니까 우리가 위로 가해줘야 될 힘은 바로 얘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사인 30 곱하기 f, 사인 30분의 f 곱하기 사인 60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사인
60 곱하기 사인 30분의 F니까 사인 30은 2분의 1이고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얘 루트 3이네. 루트 3F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얘는 단순한 정력하기죠. 멈춰있는 상황에서 힘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5번까지는 해설강의 안 넣어도 될 뻔했는데 자 5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도록 하죠. 자 높이 A친구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던졌대요. 포물선 운동이지. 자 포물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포물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차원 운동이기 때문에 X축 운동과 Y축 운동을 따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X, Y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아요. X는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고 Y축은 등가속 운동이라는 거.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취급되고 맞물리는 물리량은 오직 시간밖에 없다는 거. 그 시간은 Y축 운동이 결정해 준다는 것까지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 공식들 있죠? V0 제곱 사인 30도 오버 G 제곱 G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외워 두셔야 돼요. 자, 2초 후에 수평 방향으로 S만큼 떨어진 심에 도착했다. 그럼 시간도 주어졌고 이동거리가 주어졌어요. 이동거리를 찾는 게 이제 기억이네. 그럼 이동거리부터 찾아보죠. 그 X축은 무슨 운동이라고? 등속운동. 그러면 등속운동에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찾아?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지? 속력은 20으로 나와 있네. X축 속력은. 그럼 2초 걸렸댔지? 그럼 이동거리는 40m. 나오는 거죠. 그 포물선 운동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뻔해요. 전부 이 카테고리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 H,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해? 높이 H는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2분의 1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사용해주면 되겠고요. 낙하 시간은 2초니까 4 들어와주면 되겠죠. 20m네. 니은도 맞는 얘기지. 던진 후 1초일 때 속력은 10 루트 5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이 포물선 운동이란 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1초가 여기쯤 있겠지. 그러면은 X축 속도와 Y축 속도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X축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항상 뭐랬어? 속도가 일정하지? 그럼 얘는 20이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그냥 AT 해주면 되겠지? AT 중력가속도는 10이고 1초니까 얘는 10이지 그쵸? 그럼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루트 VX 제곱 더하기 VY 제곱 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400 더하기 100이니까 루트 500 그러니까 10루트 5네. 이것도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포물선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는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을까요? 어떤 베리에이션? 이 위치의 에너지와 이 위치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는 문제도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시간을 가려버리고 이동거리를 준 다음에 시간을 역추적하라는 문제를 줄 수도 있겠지? 그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문제 풀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6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봬요.